안녕하세요. 전도현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거예요. 우리가 오늘 풀 문제들은 2차 방정식의 핵심 개념, 그리고 다양한 풀이 방법,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질 조건을 다룰 텐데, 특히 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하고 싶어요. 자,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? 이 예제는 우리가 주어진 등식이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의 조건을 구하는 유형입니다. 이 조건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문제 함정으로 자주 등장하니까 꼭 반드시 잘 알아둬야 됩니다.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. 이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이 풀이 전략에도 써놨지만 2차 항의 개수가 사라지면 안 되죠. 그래서 2차 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0이 되면 안 됩니다. 이 점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.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주어진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. 그러면 얘는 x항은 x항끼리, x제곱항은 제곱항끼리 상수항끼리 묶어주면 너는 4 빼기 a에 2a의 x제곱 빼기 5ax 빼기 3은 0이 될 거예요.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을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. 2차식이 0이 되면 안 되죠. 그러면 우리 4 빼기 2a가 0이 아니어야 합니다. 따라서 이 식을 풀면 a가 2가 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a는 2가 아니어야 되겠죠. 이 문제는 사실 답을 찾는 것보다 이 조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는지가 더 중요해요. 만약에 문제가 얘가 1차 방정식이 될 조건이라고 바뀌면 그러면 2차 항이 사라져야 되겠죠. 사라지려면 2차 항이 빵이 돼야 되니까 1차 방정식이 될 조건은 A가 2여야 되겠구나.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. 똑같은 식을 가지고도 이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이 될 조건을 묻기도 하고 또 1차 방정식의 해를 묻기도 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A2를 대입해서 이 방정식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? 마이너스 10x 빼기 3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죠.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는 x의 값을 찾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0분의 3. 요렇게도 문제가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2번 문제 볼까요? 이 2번 문제는 한 방정식의 근이 주어졌을 때 그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유형입니다. 그래서 방정식의 근 또는 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방정식의 근은 어떤 성질을 가졌죠? 이 대입했을 때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입니다. 그래서 이걸 써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.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? 주어진 근 뭐였죠? x는 3이죠. 얘를 2차 방정식에 대입. 따라서 대입을 하고 나니까 2 곱하기 3a 제곱 빼기 a 빼기 2에 3 곱하고 마이너스 5a 더하기 8이 0이 됩니다. 따라서 저 계산을 하면 18 빼기 3 a 빼기 6 괄호 이렇게 묶고 빼기 5a 더하기 8은 0이네요. 그래서 동류한끼리 계산을 하면 1차 방정식으로 정리합시다. 그러면 마이너스 8a 더하기 32 너가 0이 되니까 a의 값이 4가 나오죠. 그러면 상수 a 값을 다 찾았네요.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어? 방정식 근을 대입하면 참이 된다라는 근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활용하는 것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중단원 리뷰 테스트에
넣어 놨으니까 반드시 문제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그럼 3번 볼까요? 이 문제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별이 5개 붙여 놨죠. 이 예제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을 구하는 유형입니다.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오직 하나라는 뜻이며, 이는 좌변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의미랑 똑같아요.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좌변이 완전제곱식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우리가 2 차항의 개수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 설명한 기억나죠?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 2 차항의 개수가 1일 때보다 1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판별식 가지고 해결을 해 보자라는 거 기억나요? 그럼 일단 우리가 방법 2로 생각을 해 봅시다. 판별식이 뭐였냐면 b제곱 빼기 4ac 이런 형태인데,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요 판별식이 0 이어야 된다고 했어요. 지금은 2 차항의 개수가 1 이라서 문제가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1 차항 개수 제곱 이꼴 상수항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질 수가 있는데, 2 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거나 복잡할 때는 지금 쓰는 판별식이 훨씬 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. 이게 왜 중근 조건과 관련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근의 공식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. 지금은 이 판별식이 빤이라는 게 중근 조건이라는 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이걸 가지고 풀어봅시다. 그럼 일단 방정식을 정리해야 되겠죠, 이 방정식을. 근데 이미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네요. 그러면 이 모양 가지고 내가 뭘 쓸 거야? 판별식을 쓸 거야. 판별식 쓰려면 우리가 뭐 알아야 돼? x의 개수, 최고차항 계수, 상수항 계수 알아야 되죠. 그럼 여기서 우리가 x의 개수가 2a네. 그럼 b 자리에 2a를 집어넣는 거지. 빼기 4. a가 뭐야? 요 앞에 붙어 있는 개수죠. 그러면 c는 얘 상수항이지. 그러면 C 자리에 마이너스 4a 더하기 21을 넣고, 너가 뭐라고? 너가 0이라고 풀면 되겠다. 그럼 이제 얘를 써가지고 정리를 하면 4a 제곱 빼기 16a 빼기 84 빼기 빼기니까 얘가 더하기로 바뀌죠. 는 0. 4로 약분하면 a 제곱 더하기 4a 빼기 21 너가 0이네. 너 인수분해 돼요? 되네. 3 마이너스 7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. 그래서 A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A 더하기 3 A 빼기 7 너가 0이라서 A가 마이너스 3 또는 7 이렇게 나오겠다. 그래서 이 근의 합이 어떻게 돼? 4 이렇게 되는 거죠. 미안해.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네. 그래서 A가 3 또는 마이너스 7이니까 답이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. 그럼 다음 문제 가볼까요? 네, 이 4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을 완전제곱 식골로 나타낸 다음에 해를 구하고 관련된 모든 미지수의 값을 찾아서 계산하는 종합적인 유형입니다.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전체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거냐면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완전제곱식꼴로 변형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,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6x 더하기 6 이퀄 0을 어떻게 변형할 거야? 완전제곱식 형태로 얘 이렇게 변형할 거야. 우리 그러면 얘 변형 어떻게 했지? 첫 번째로 상수항 다 이동했지. 그럼 x제곱 빼기 6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이동했잖아. 그 다음에 양변에 뭐 더했어? 양변에 1차 항 개수의
절반의 제곱을 더했잖아. 그러니까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가 양변에 더하면 3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이 좌변이 완전제곱식 형태인데 너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했잖아. 그러면 x 빼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거고 내가 구하는 게 x니까 3을 이항시켜서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적히는 거죠. 그래서 두근이 뭐였어? 두근이 3 더하기 루트 3이랑 3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. 그러면 너가 크고 작은 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. C가 더 크다며. 그럼 너가 C고 너가 D겠죠. 그럼 우리 A, B, C, D 다 나왔네, 그지? 그러면 A, D 더하기 B, C 얘 값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? A 값이 3이니까 3 곱하기 3 빼기 루트 3이고 마찬가지로 B도 3이니까 3 곱하기 3 더하기 루트 3이잖아요.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은 루트 한이 서로가 소거가 되네. 그러면 9 더하기 9니까 너가 18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요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하는 요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, 그리고 계산 과정도 중요하지만 각 단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에 도전을 해봅시다. 네, 첫 번째 문제는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두근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너가 알파고 너가 베타예요. 그럼 이 값들을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계수에 대입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유형입니다. 이제 문제가 이제 몇 단계?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은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문제를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 알파 베타를 찾고 그 찾은 알파 베타 값을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대입하고 다시 해를 구하면 됩니다. 그러면 단계별로 차근차근 봅시다. 그러면 1단계 첫 번째 2차 방정식 풀고 뭘 찾아? 알파와 베타를 찾아. 이 과정을 먼저 수행을 해볼게요. 그럼 여기서 얘를 정리를 하겠죠. 그러면 얘를 정리해서 모든 항을 이항하면 어떻게 돼? x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x 빼기 2 너가 x 제곱 더하기 2가 될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x 제곱 더하기 3x 빼기 4 이꼴 0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얘가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 되는 형태네. 그러면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해보자.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4,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4 x 빼기 1은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해가 x는 마이너스 4 1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뭐 해야 돼? 알파 베타 결정해야죠. 근데 보니까 알파가 더 작죠? 그래서 뭐가 알파고 뭐가 베타야? 너가 작으니까 너가 알파고 너가 좀 더 크니까 너가 베타겠네. 그러면 첫 번째는 끝났어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수행을 해야죠. 두 번째 단계가 뭐야? 두 번째 2차 방정식 풀기. 그럼 우리가 구한 알파 베타를 가지고 풀어봅시다. 그럼 내가 알파가 마이너스 4고 베타가 1인 걸 알고 있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 2차 방정식을 대입을 해봅시다.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마이너스 4x 빼기 5 이퀄 0이 해를 찾는 거죠.
그럼 너도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게 쉽게 되는 형태네. 그러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내가 해를 찾아야 되겠다. 그럼 5, 1 마 7 이렇게 되니까 x 빼기 5 곱하기 x 더하기 1 이퀄 0 이렇게 갑니다. AB 이퀄 0 성질 쓰는 거 기억나죠? 그럼 너가 0 또는 너가 0이니까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 뭘 써야 돼? 얘를 써야지.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? 이 문제는 주어진 비례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유형이에요.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해를 구하면 됩니다. 우리 비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내한이 곱은 외한이 곱과 같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식을 쉽게 세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등식을 어떻게 세워? 내한이 곱이랑 외한이 곱이랑 같다. 그럼 내한이 이거고 외항이 이거니까 내한이 곱은 x에 x 더하기 3이고 외항은 2 곱하기 5x 빼기 3.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. 양변을 정리하고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. 식 정리를 하면 모든 항을 우변 또는 좌변으로 이용해서 뭘 만들어?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는 이런 표준형을 만들어줘.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3x 빼기 10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넘겨지니까 최종적으로 x제곱 빼기 7x 더하기 6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오네. 그럼 얘 해를 구해야지.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잘 되는 꼴이네. 그러면 인수분해를 6, 1,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해보면 해가 뭐 나왔어? x는 1 또는 x는 6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정답을 x는 1 또는 6이라고 놓으면 됩니다. 이 비례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분수 형태로 자주 보게 될 거야. 예를 들어서 a, b는 c, d라는 비례식을 우리가 학년이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런 꼴로 자주 나타나게 될 거예요. 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분수식 형태에서는 분수는 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간단하게는 통분하는 과정에서 요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리합니다. 그래서 어떤 형태로 주어지든 당황하지 말고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좀 풀 수 있어야 되겠다. 핵심은 이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늘 했던 대로 근을 뽑아내는 거겠죠.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? 그럼 얘는 별표가 좀 붙어 있죠. 이 주사위 눈이랑 중근 조건이랑 만나서 조금 여러분들이 식 작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럼 이 예제를 살펴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개수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경우를 우리가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유형입니다. 이 문제는 경우의 수, 더 나아가서 확률 문제로도 좀 확장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. 문제를 볼까요? 이 문제를 보니까 먼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이용해서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찾은 다음 A와 B가 주사위의 눈의 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으면 되겠죠. 그럼 우리가 풀이 과정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? 일단 중근을 갖도록 하니까 중근을 가질 조건부터 찾아야 되겠죠.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어요? 우리는 그냥 1차 항 개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 또는 한별식 b제곱 빼기 4ac는 0 이렇게 두 가지로 배웠는데 주의해야 될 게 얘는 x제곱 개수가 1일 때만 얘는 상관없음.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. 그럼 가볼게요.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
x 계수가 뭐예요? 판별식을 쓸 건데 a가 x 계수죠. 그럼 식이 a 제곱으로 바뀌고 빼기 4 최고차항 계수 1이지. 곱하기 1 상수항이 뭐야? b 제곱 이렇게 바뀌네. 그럼 너가 0 이렇게 판별식을 세울 수 있겠죠. 그럼 얘를 풀어보니까 어떤 식이 나와? a 제곱은 4b 제곱 요렇게 나오네. 그럼 a 제곱 빼기 4b 제곱 얘의 의미를 파악해보자. 얘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고요. a 제곱이 4b 제곱이므로 너를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a는 2b 또는 a는 마이너스 2b 요렇게 나오겠죠. 근데 우리가 ab가 뭐였어? 주사위 눈의 수였어. 그러면 ab가 둘 다 자연수니까 너가 될 수가 없죠.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둘 다 양수인 너가 우리가 찾는 조건이네. 그래서 뭐가 돼야 돼? a가 2b가 된다는 거는 첫 번째 나온 눈의 수 a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 b의 두 배가 되어야 돼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해? a는 2b를 만족하는 순서상 ab 찾아야지. 그러면 우리 쭉 나열해 볼까요? a와 b가 될 수 있는 값은 1, 2, 3, 4, 5, 6이지. 그러면 b가 1일 때 b 자리에 1 대입하면 a는 2고 b가 2일 때 a가 될 수 있는 거는 4고 b가 3일 때 a가 될 수 있는 거는 6이죠. b가 4일 때는 a가 될 수 있는 건 8인데 주사위 눈이 8 없죠. 그래서 너는 안 돼. 그럼 b 값이 계속 커질수록 a 값도 계속 커지니까 너는 둘 다 주사위 눈이 안 되겠지. 아, 그래서 우리가 더 가능한 경우가 없으니까 찾는 경우를 딱 여기까지 요렇게 세 개만 찾으면 되겠죠.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순서상 AB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쓸 때도 순서상 형태로 찾아야 돼요. 그럼 우리가 A를 먼저 이렇게 써야 돼. 그럼 우리가 답을 쓸 때도 2,1, 4,2, 6,3 요렇게 문제에서 쓰라는 대로 맞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요렇게 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좀 확률 문제로도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다른 단원의 개념과 연결되는 문제들은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많이 좋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. 그럼 20번 문제도 제가 별표를 쳐놨죠. 얘도 중근 조건이네. 그럼 중근 조건일 때 우리가 이 판별식을 쓰는 거를 자주 보여줬으니까 이 조건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보는데 연습을 해봅시다.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을 판별식은 0이라고 놓고 풀어볼게요. 그러면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는 0 얘를 쓸 거야. 그럼 조건에 맞춰서 a, b, c 다 집어넣어 보자.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너가 x제곱 너가 b겠죠. 그럼 마이너스 4, 1 상수항이 k 더하기 3이네. 그럼 너가 0.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? 16k 제곱 빼기 4k 빼기 12 너가 0이네. 그럼 모든 항이 4의 배수이므로 양변을 4로 나눠 봅시다. 4k 제곱 빼기 k 빼기 3은 0이고 너가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네. 어떻게? 대각선으로 곱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. 곱해서 4k 제곱이 되는 조합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조합을 찾아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k가 나와야 되잖아. 그럼 너는 4, 1 이렇게 잡고 얘 약수가 1과 3이니까 1과 3을 맞춰서 조절을 해주는 거야.
1, 3 이렇게 하면 요렇게 곱했을 때 아직 안 돼. 근데 요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. 그럼 어디다 붙일까? 여기다 붙이면 되겠지. 그래서 최종적으로 4k 더하기 3 곱하기 k 빼기 1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됐어. 그럼 여기서 방정식을 해를 구하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3 또는 k가 1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얘의 값을 모두 이렇게 두 개 써주면 됩니다. 이렇게 판별식 조건은 최고창 개수가 1이 아니거나 아니면 개수가 조금 더 복잡할 때 더욱 빛을 발하니까 요 중근 조건 우리 헷갈리지 말고 틀리지 않도록 계속 연습을 해봅시다. 그럼 이제 다음 문제. 얘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을 찾는 유형입니다. 먼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근의 형태를 찾은 다음에 그 근이 정수가 될 조건을 생각해 봐야 돼.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를 일단 k에 대한 조건으로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해가 정수가 되는 조건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정수 중에서 50 이하인 것만 뽑아서 우리가 답을 쓰자라는 겁니다. 그럼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겠어?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를 일단 찾아야겠지.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봅시다. 양변에 제곱근을 취하면 되겠죠. 그럼 x 더하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4분의 k 빼기 3 이렇게 나오겠지. 그럼 내가 원하는 x는 어떻게 돼? 마이너스 2를 넘겨주면 되니까 이렇게 가겠죠. 그럼 얘가 두 번째로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해가 정수가 될 조건을 찾아보자. 그럼 이 해가 정수가 되려면 이 루트가 없어져야 되겠다, 그치? 루트가 없어지면 정수가 될 것 같아. 그러기 위해서는 이 루트 안에 너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될 거야. 근데 너가 정수니까 완전 제곱 수겠죠. 그러면 너가 어떤 거의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너가 1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2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3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쭉쭉쭉 계속 가겠지.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50 이하가 되도록 찾아봅시다. 그럼 보자. 일단 4분의 k-3 너가 1의 제곱이라면 여기서 k가 어떻게 돼? k 빼기 3이 너가 4가 되니까 k가 7이 되지. 근데 7은 50 이하니까 너 오케이. 그럼 두 번째로 4분의 k-3 너가 2의 제곱이 된대. 그럼 k-3은 너가 4니까 16이 되죠. 풀어주면 k는 19인데 너가 50 이하니까 너도 오케이. 그럼 3번 가봅시다. 4분의 k-3 너가 3의 제곱이래. 너가 9지. 근데 k 빼기 3이 36이래. k가 39네. 그럼 너도 오케이. 4분의 k 빼기 3이 너가 4의 제곱이라고 쳐봐. 그럼 k 빼기 3이 4의 3승이니까 64가 될 거 아니야. 그럼 k가 67인데 k가 50 이하라 그랬으니까 k가 67이면 안 될 것 같아. 그러면 k가 얘가 4의 제곱, 5의 제곱, 6의 제곱, 7의 제곱 쭉쭉쭉 할 때 더 안 되겠네. 그죠? 그래서 이 경우 밑에 있는 거 이거밖에 답이 안 되겠다. 그래서 내가 50 이하의 자연수 K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K가 7, 19, 39 요렇게 세 개를 정답으로 써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근의 형태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근이 특정 조건 여기선 정수였죠. 이 정수가
만족하도록 미지수의 값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 좀 중요했어요.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잘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. 네,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를 가볼게요. 이번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게 등장을 하네. 그럼 이 예제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두근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알파의 정수 부분과 베타의 소수 부분을 찾아서 식의 값을 계산하는 유형이야. 예전에 배웠던 무리수의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찾는 개념을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.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을 알파, 베타라고 줬잖아요. 그럼 얘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. 그 다음 크기를 비교해. 그래서 알파, 베타의 정체를 내가 찾은 다음에 이 알파의 정수 부분 찾고 그 다음 베타의 정수 부분을 찾고 그 다음에 정수 부분, 소수 부분 찾기가 힘드니까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테크닉으로 소수 부분을 찾는 겁니다. 그러면 m과 n이 다 나왔죠. 그래서 문제에서 시킨 대로 m 더하기 n의 값을 내가 구하러 가겠다라고 일단 전략을 세워볼 거야. 그러면 일단 먼저 알파, 베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 얘를 풀러 가봅시다. 그러면 x 빼기 4 너가 이렇게 제곱으로 묶여 있으면 7을 이쪽으로 넘기고 제곱근 이온에서 풀면 x 빼기 4 너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오지. 그럼 x가 뭐가 나와?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나오니까 여기서 근이 4 더하기 루트 7, 4 빼기 루트 7 이렇게 나오는데 너가 알파고 너가 베타 이렇게 나올 거야. 그래서 내가 알파 베타를 찾았어. 그 다음에 알파의 정수 부분 m을 찾으러 가자. 그러면 알파가 4 더하기 루트 7인데 얘 정수 부분을 찾아야지. 그러려면 루트 7의 범위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니? 그러면 루트 7이라는 거는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으니까 너가 2점 얼마 얼마지. 루트 7이 2점 얼마 얼마니까 얘가 4랑 더해서 이 알파라는 거는 6점 얼마 얼마네. 아, 그래서 따라서 알파의 정수 부분은 요 앞에 있는 거니까 너가 m이지. 그럼 이제 베타의 소수 부분 n을 찾아야 될 거잖아. 그럼 베타가 뭐였어? 4 빼기 루트 7이잖아. 근데 루트 7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2점 얼마 얼마지. 그럼 베타라는 거는 4 빼기 2점 얼마 얼마니까 너가 1점 얼마 얼마가 될 거 아니니? 베타가 1점 얼마 얼마래. 그러면 베타의 정수 부분은 얘잖아. 그럼 너가 소수 부분인데 내가 얘를 xxx라고 몇 점점점이라고 놨으니까 정확하게 얘가 무슨 값을 갖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얘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이 정수 부분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 소수 부분만 남지 않을까 해서 아, 베타 빼기 1이 요 우리가 찾는 소수 부분이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. 아, 그러면 베타 빼기 1은 어떻게 돼? 너가 3 빼기 루트 7이고 너가 우리가 찾는 소수 부분 n이라는 겁니다. 그쵸? 그러면 m과 n이 둘 다 나왔으니까 m 더하기 n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주면 6 더하기 3 빼기 루트 7 이렇게 나오죠. 그래서 정답은 9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2차 방정식 풀이 능력뿐만 아니라 이전에 배웠던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하는 능력까지 좀 요구를 하는 문제였어요. 그래서 각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오늘은 어떤 문제를 좀 풀었냐면 2차 방정식이 될 조건, 근의 의미, 중근을 가질 조건,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등 핵심 개념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왔어요. 특히 제가 강조했던 그 중에서도 중근을 가질 조건, 일반적으로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중근, 중근을 가질 조건은
판별식 쓰면 되겠죠. 판별식이 그럼 이 판별식이 뭔데?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.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우리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2차 방정식 풀이의 끝판왕인 근의 공식을 유도하고 배우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배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핵심 열쇠입니다. 우리 한번 배운 적 있었죠? 그러니까 오늘 내용 철저히 복습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.